외향적인 남자를 좋아하고 계신다면 마음고생을 좀 할 수도 있어요. 아는 여자가 많을 수도 있고 약속을 잡기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죠. 그 남자랑 관계 진전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가만히 계시게요? 가만히 있어서 될 거였으면 진작에 됐겠죠. 아니면 가서 적극적으로 하시게요. 그거 잘못하면 여러분은 어장에 들어가서 3번 물고기 취급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외향적인 남자는 아니에요. 근데 외향적인 여자랑 연애 경험은 좀 있습니다. 한 명을 떠올려 보면 그 친구는 MBTI가 ENFP였어요. 저랑은 완전 다른 성격이죠. 예를 들어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책을 둔기 정도로 쓰는 뭐 그런 친구였죠. 근데 오히려 성향이 다를수록 잘 맞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 남자랑 성향이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같으면 같은 대로, 다르면 다른 대로 잘 맞을 수 있거든요. 분명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놓치면 좀 아깝겠죠. 저는 남자를 분석하는 도구인 지도손 분석을 고안한 사람이죠. 이걸 이용해서 이별, 썸붕 상황에 대해서 재회 방안을 제시해드리는 서비스를 운영해요. 매일 밤마다 상담을 진행하죠. 이 경험을 살려서 오늘 영상을 찍어볼게요. 외향적인 그 남자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비싸게 잘 팔린다는 걸 보여주세요. 외향적인 남자에게는 본인 스스로를 적당히 비싸게 파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비싼데도 다른 남자에게는 잘 팔린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비싸게 팔린다는 건 남자의 시간과 정성을 많이 받고 여러분을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사람을 물건 취급한다고 시비를 거는 이런 방구석 대법관 사회적 지능이 박살난 불펠러들이 있을까? 물론 제 시청자분들은 다 이쁘고 똑똑하고 센스 있고 그런 분들이니 비유를 이해하겠죠. 어쨌든 특히나 외향적인 남자에게는 절대 여러분을 헐값에 넘기면 안 돼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헐값에 잘 팔리는 물건은 저렴하니까 잘 팔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비싼데도 잘 팔리는 물건은 저래도 팔리는 걸 보면 뭐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심리를 이용하면 남녀 관계에서 진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저는 지금 아이폰을 사용하거든요. 이 영상도 아이폰으로 찍어요. 아이폰은 저렴하지는 않죠. 물론 사지 못할 만큼 비싸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비싸다는 소리죠. 근데 아이폰이 만약에 10만원짜리 폰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세요. 팔리기는 잘 팔렸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렴하니까 잘 팔리겠지. 뭔가 메리트가 있어서 팔리는 게 아니라 가격이 저렴하니까 팔리는 게 아닐지 의심하게 된다고요. 근데 100만원이 넘어가면 어때요? 사람들은 생각을 이렇게 바꿔요. 저 가격에도 팔리는 걸 보면 분명 더 좋은 게 있나 보다. 이해되세요? 비싼데도 잘 팔리는 물건은 저래도 팔리는 걸 보면 뭐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이게 연애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남자에게 계속 저 자세를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외향적인 남자는요,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보는 것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다고요. 무의식적으로 다른 여자랑 여러분의 가치를 많이 비교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저 자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매력적인 행동을 해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내가 얘를 진짜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얘가 쉬운 여자여서 마음이 생긴 건가? 이게 헷갈리게 된다고요. 그럼 결국에 비싸게 구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비싼데도 불구하고 잘 팔린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남자도 여러분을 갖고 싶어질 겁니다. 마치 아이폰이 갖고 싶어지는 원리와 비슷하죠.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무작정 비싸게 굴면 되나? 비싼데도 잘 팔린다는 건 어떻게 보여줘요? 어우씨. 네,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일단 여기서 비싸다는 의미는 아까도 말했듯이 남자에게 시간과 정성을 많이 요구해야만 여러분을 허락한다는 의미라고 했죠. 근데 이게 과하면 안 돼요. 아이폰이 하나에 1억이라고 해보세요. 장사 망하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비싸게 군답시고 막 그 남자가 아이 컨택만 했는데도 넌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지 않았군. 눈 깔아. 이러면 슬퍼지는 겁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도 혼자 보내게 되는 거죠. 적당히 비싸게 굴어야 되는데 제가 그 선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귀기 전에 잠자리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락이 뜸하면 태도를 차갑게 바꾸세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미 잠자리를 했으면 어떡하나요? 지금부터라도 하지 마세요. 전 하고 싶은데요? 이건 좀 참으세요. 당신들은 고양이가 아니잖아요. 사람이면 참을 수 있어요. 사귀기 전에 잠자리를 한다? 그리고 그 남자가 연락이 뜸한데도 남자에게 매달린다? 이건 아이폰을 10만원에 파는 거랑 똑같아요. 알겠죠? 시간과 정성 투자는 적게 받았는데 제공하는 건 많잖아요. 그거 본인을 헐값에 팔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비싸게 굴어도 잘 팔리는 여자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아이폰이 잘 팔리는 이유는 잘 팔린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물건 살 때도 리뷰 보고 사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리뷰가 필요해요. 다른 남자에게 적당히 인기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세요. 단 여러분은 그 남자들한테 관심이 없다는 것도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럼 아무 부작용 없이 여러분이 비싼데도 잘 팔리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실 수 있어요. 뭐 남자들한테 DM이 자꾸 오는 썰 같은 걸 푼다거나 고백받은 썰 같은 걸 푼다거나 그러면 되겠죠. 아, 그런 썰이 없다고요? 그럼 제가 껄떡대는 DM을 보내드릴 테니까 인스타 아이디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럼 남자는 이 여자는 좀 비싸게 구는 여자인데도 인기가 많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고요. 물론 외모 관리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폰도 디자인이 이쁘잖아요.
아이폰 디자인이 무슨 뗀석기 같이 생겼어. 그럼 이게 팔리겠어요? 웬 주먹 감자 같이 생긴 남자가 비싼 척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먹히겠냐고요. 같은 원리라고요. 아주 이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외모 관리는 되셔야 합니다. 이건 남녀를 불문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시간과 정성을 만족할 만큼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뭔가를 제공하지 마세요. 단가가 안 맞으면 거래를 하지 마시라고요. 비싼 값을 치를 의향이 있는 남자에게만 여러분을 허락하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예스세트 이용하기. 예스세트. 이게 뭐냐면요. 보통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건데 상대방에게 예스라는 대답을 여러 번 이끌어내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걸 이용하면 상품이 인지가치를 높일 수 있고 고객이 내 말을 더 듣게 할 수 있거든요. 연애에도 이게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남자에게 비싸게 파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비싸게 군다고 그 남자가 꼬셔지나? 그게 말이 돼?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나에게 저자세를 보이는 카리나 vs 나에게 비싸고 매력적으로 구는 여러분. 저는 근데 너무 저자세인 여자는 좀 별로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카리나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당신들도 차은우 vs 저 이렇게 하면 차은우 고를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고유한 외모에서 오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돼요. 아니면 고양이로 다시 태어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외모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닌 것에 감사해야 돼요. 외모가 유일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요소를 바꿀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그 남자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굉장히 실질적인 방법이 그 남자에게 오 맞아 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마케팅에서는 예스 세트라고 불러요. 상대방에게 예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말을 연속으로 몇 개 던져 놓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더 대화를 하고 싶어지고 자신이 문제를 잘 알아주는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놓치기 싫게 만들고 가치가 높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럼 그 남자는 여러분을 갖고 싶어질 거예요. 잘 보세요.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볼게요. 이건 제 영업 비밀인데 저는 제외 서비스를 운영하죠. 처음에 상담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솔루션을 진행하게 돼요. 상담보다 솔루션이 2배 이상 더 비싸거든요. 근데 사연자 분들 중에 상담을 하고 나면 자발적으로 솔루션을 막 결제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결제를 말린 분들이 많습니다.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중히 생각하더니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상담에서 제가 뭘 했길래 사람들이 솔루션을 막 결제하려고 할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그 남자도 여러분에게 좀 만나달라고 매달리게 만들 수도 있겠죠.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상담에서 상대방의 성향과 상황을 되게 정확하게 분석해요. 지도선 분석을 사용하죠. 그럼 사연자분들은 상담을 하면서 이런 반응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와 맞아요. 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거의 뭐 저를 점쟁이 보듯이 합니다. 이런 게 예스 세트거든요. 예스라는 대답을 여러 번 이끌어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사연자의 문제를 잘 이해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돈을 더 주고서라도 솔루션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아 영업 비밀인데 이거? 근데 뭐 제가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분석을 잘해서 그런 거니까 당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남자에게 예스 세트를 잘 이용하셔서 오 맞아. 오 나도 그런데. 이런 대답을 여러 번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나서 비싸게 구세요. 그럼 그 남자는 시간과 정성을 더 들여서라도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게 될 겁니다. 비싼 값에 여러분을 사게 되는 거죠. 이게 외모 외에 여러분이 그 남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겁니다. 특히 외향적인 남자에게는 더 중요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향적인 남자들은 많이 돌아다니고 아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다른 여자랑 여러분을 많이 비교하게 됩니다.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이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뭔가를 예스 세트로 만드시라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 맞아. 오 나도 그런데. 이런 대답을 어떻게 이끌어낼까요? 제가 이건 자신 있어요. 저는 상대방이 했던 말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제가 생각한 것처럼 말하는 걸 되게 잘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도 그런 거죠. 제가 다른 데서 얻은 지식들을 제 방식으로 문장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잘하시면 돼요. 그 남자가 한 말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여러분 생각인 것처럼 말하면 돼요. 그럼 남자가 오 맞아 나도 그런 거 같아 이런 반응을 당연히 하겠죠. 제 자랑을 약간 하자면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항상 여자를 만날 때 듣는 말이 비슷해요. 내 말의 핵심을 되게 잘 파악하네. 맞아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이 말들은 거의 무조건 들어요. 왜? 저는 상대방 말을 듣고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 거니까요. 예스 세트를 쓰려고 쓴 건 아니고 그냥 제 나름대로의 대화 방식이에요.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예스 세트라고 불린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도 이제 아셨으니까 잘 써먹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남자가 하는 말을 잘 관찰하세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걸 나중에 같은 의미의 다른 말로 바꿔서 그 남자한테 여러분 생각인 것처럼 말하세요. 그럼 그 남자는 오 맞아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 번 하신 다음에 여러분을 비싸게 파시면 돼요. 그럼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죠. 정리를 해볼게요. 외향적인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비싸게 잘 팔린다는 걸 보여주세요. 헐값에 팔린다는 걸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죠. 비싸게 잘 팔리는 무언가를 보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심리를 설명드렸어요. 남자가 비싼 값을 치른다는 건 시간과 정성을 여자에게 많이 투자한다는 의미라고 했죠. 두 번째, 예스 세트 이용하기. 상대방이 오 맞아 그런 거 같아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말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로 보이게 된다고 했죠. 특별한 존재가 되고 나서 여러분이 비싸게 굴면 그 남자는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여러분을 갖게 되고 싶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남자를 갖는 법이 아니라 그 남자가 여러분을 갖고 싶어지게 만드는 법에 관한 영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결국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갖고 싶게 만들어야 그 사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